여러분 안녕하세요.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0주차에 이어서 보조 저장 장치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드디스크와 자기 테이프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장치인데 지금 요즘 이제 거의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저장 장치, 그 다음에 USB, 이 정도로 이제 보조 저장 장치의 외부 저장 장치를 많이 쓰기 때문에 CD란다, 이제 CD-ROM, 그 다음에 블루레이 CD, 이런 것들이 DVD,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이 이제 많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사실 본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뒤로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프록 A를 좀 보시면 486페이지. 그래서 이제 CD-ROM과 DVD와 블루레이 CD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광저장 장치는 말 그대로 광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광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기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먼저 이제 가장 먼저 롬이라는 계열에서 출발한 이제 컴팩트 디스크, 자기 디스크의 이제 리드 온리 메모리인데, 말 그대로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하니까 읽기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리밍 기반의 음악을 멜론이라든지 유튜브로 많이 듣고 있지만, 사실 예전에 이제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을 때는 이렇게 CD-롬에 저장을 해서 이거 이제 읽기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고유한 저작권이 있는 가수의 노래를 플레이만 할 수 있고 복사도 안 되고, 거기다가 어떤 다른 내용을 저장할 수도 없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기억 장치 중에 롬과 램으로 구분할 때, 롬이 이제 리드 온리 메모리인데, 요게 말 그대로 읽기만 가능한 이제 메모리로서 사용이 됐었죠. 주로 이제 우리가 설명한 거에 따르면 이제 컴퓨터 전원을 켰을 때 운영체제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이제 보여주는 사용자들한테 그런 프로그램과 유틸리티들이 저장된 이제 기억장치를 이제 롬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블 롬, 그 다음에 erasable and programmable 롬, 그 다음에 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롬, 이제 이런 설명도 드렸죠. EEPROM이 이제 요즘 USB 계열이고, 이제 요거는 이제 롬 계열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한번 기록할 수 있게끔, 그렇죠? 가수가 내 노래를 한번 기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WRM, 왼쪽에 두 번째인데, Write Once Read Memory, 그렇죠? 한번 기록할 수 있고, 기록한 후에는 이게 이제 수정하거나 기록할 수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저장을 할 때, 기록할 때 한 번만 기록된 정보가 읽힐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읽을 때는 또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이런 장치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롬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때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리드라이트 메모리가 이제 또 나왔고, DVD 램이라고 해서 DVD 형태의 또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순차 접근이 아니라 자기 디스크는 이제 주소를 찾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재기록형 디스크 같은 경우도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용화된 롬의 기본적인 형태는 CD-롬이 이제 가장 자기 디스크, 이제 컴팩트 디스크 형태, 롬 형태로 CD-CD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출발이 된 게 이제 보조 기억 장치로 USB 이전에 많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음악 정보를 플레이할 때 많이 썼었고, 당연히 이제 하드디스크보다 액세스 시간은 느리죠. 이제 하드디스크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접속 시간이 가장 빠른 건 이제 말씀드렸지만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는 이제 HDD가 액세스 시간이 가장 빠르고, 외장형인 경우는 이제 그 컴팩트 디스크로서 이제 그 좀 속도가 HDD보다 느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CD 이제 리드만 가능하냐, 롬, 리드라이트가 가능하냐, RW, 그 다음에 뭐 램 형태가 가능한 거, 이제 CD 램, DVD 램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D는 컴팩트 디스크고 뒤에 이제 요 컴팩트 디스크에 대해서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리드만 가능한 건 롬이고 리드라이트가 가능한 건 RW고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492페이지도 이따가 보겠지만 그 초기 상태에 있는 거를 0이면 이제 그 피트라 그래서 구멍 흠집을 내는 걸 이제 여기 이제 그 1비트로 하고 흠집이 없는 기존의 상태를 0으로 이제 그죠 1로 이제 인식하는. 그래서 그 CD를 이제 그 열어보시면 이제 알루미늄의 단단한 특수 플라스틱을 씌워서 이제 만든 소재로 되어 있고요. 레이저 광선을 보통 이용을 합니다. 이제 그 라이트 할 때라든지 그 읽을 때. 그래서 표면의 미세한 구멍의 흠집을 이제 우리가 피트라고 그래. PIT. 그래서 디지털 정보를 저장을 해서 요 피트가 이제 단위 길이당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가 또 용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기술이 또 이제 CD 컴팩트 디스크에서는 또 중요한 기술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어떤 플라스틱의 그 표면적 안에 가능한 한 많은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 안에 이제 얼마나 많은 피트를 넣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읽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저장할 때는 레이저 광선을 쓰고 읽을 때는 반사되는 빛의 강도로 그 신호를 검출을 해요. 그래서 반사되지 않는 호민한 지역은 0비트로 하고 평평한 거는 1비트로 해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좀 볼게요. 이제 492페이지. 그게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로는 이제 이제 확대해서 좀 보면 플라스틱 판을 요걸 이제 그 기록된 이후에 보면 이제 오른쪽 것처럼 홈이 나 있죠. 그래서 요 피트라고 그래요. 피트. 레이저로 쏴서 이제 그게 이제 0비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회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에 읽는 원리하고 비슷하게 회전하면서 트랙을 찾고 또 섹터를 찾아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DR이라고 하는 거는 리코더블이죠. 그러니까 기록만 한 번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제 수정이나 그 기록도 이제 다른 기록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읽는 데는 이제 무한대로 읽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게임 CD라든지 아니면 그 음악 CD 같은 게 이제 이런 원리로 한번 라이트해서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원리로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면의 트랙에 해당되는 부분에 열을 가하면 태워져서 없어지는 염료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 위에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번만 기록이 가능한 거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일 경우는 열을 발생시켜서 이제 태워서 피트를 만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래 상태죠. 그래서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그 시간 또는 이제 파장 또는 이제 빛의 양 뭐 이런 다양한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제 그러한 그 레이저를 원리를 이용해서 그 0과 1의 상태를 그 데이터를 이제 검출하는데 왼쪽 아래에 보면 강도가 낮은 레이저 빛을 계속 쏴서 반사 명암죠. 피트가 있는 것과 피트가 없는 경우에 따라서 그 명암이 다를 테니까 피트가 있으면 이제 명암이 이제 좀 어두워서 0비트가 되고 그대로 이제 그 비트가 없는 경우는 밝은 빛에 따라서 또 1로 또 해석을 하고 이제 그런 원리로 되어 있고 리드라이트는 이제 CD 리라이터블은 여러 번 이제 왼쪽에 있는 거 리코더블은 한 번 근데 이제 리라이터블은 여러 번 기록하고 삭제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뭐 여러 번이지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한 1000번 정도 이제 기록하면 사실은 이제 롬 계열이기 때문에 좀 오류가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1000번 정도 요 CD를 재기록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리라이터블이라는 말을 RE라는 리라이터블 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혼합 물질로 돼서 이게 이제 리라이터블 하다라고 하는 건 뭔가 상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리코더블이라고 하는 건 상태 변화 없이 한 번 이제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내가 여러 번 이제 기록을 하려고 그러면 상태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액체 상태에 혼합물을 가열해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거를 냉각을 시켜서 그거에 따라서 다시 염과일을 다시 기록하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원리를 이용하는데, 그게 이제 결정 상태와 비정질 상태, 좀 이제 화학적 반응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리라이터블 하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거를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상태 변화로. 왼쪽에 있는 리코더블은 이제 한 번만 이제 음악이나 게임 같은 거를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원히 다시 한번 이제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얘가 리라이터블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어떠한 없애버리고 새로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혼합물을 가열해서 액체 상태를 만들어서 냉각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냉각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결정 상태, 비정질 상태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 상태는 이제 입사되는 빛에 대해서 일정한 각도로 반사를 시키면서 일이 기록되도록 하는 거고, 열을 가한 다음에 서서히 냉각을 시키고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비정질 상태는 다른 방법인데 입사되는 빛에 대해서 불규칙 난반사를 시켜서 0이 기록되도록 하고, 가열 후 급속히 이제 냉각을 시키면서 원자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0과 1의 방법을 이런 식으로 또 두 번째 기록할 때는 이제 이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상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쓰는 거죠. 혼합물, 그 다음에 냉각 방법.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상태 변화를 이제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위에 CD 리라이터블이라고 하는 게 정보의 반복 저장이 가능한 혼합물질로 구성되는 이유가 상태 변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거를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이제 650메가에서 700메가 정도 데이터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이제 있었고, 그 이외에도 또 이제 용량이 많은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쓰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온 버전이 이제 DVD고, 이제 요즘은 이제 가장 최신 컴팩트 디스크 계열은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해서 블루레이 디스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VD는 CD와 똑같은 반지름, 지름에 레이저 광선을 써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이고요. DVD는. 그래서 CD보다 파장이 짧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CD보다 훨씬 작은 비트가 생성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 뭐 이론적으로 7배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CD와 DVD의 용량에 따라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매체를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DVD 구격은 이제 복층 구조로 가능해요. 이게 이제 어떠한 수평적과 수직적 구조를 두 가지를 다 가능한데, 이게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에서는 불가능하지만 DVD에서 가능하면서 얘가 약간 CD보다 약간 두껍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CD와 이제 지름은 같지만 이제 복층 구조로 약간 좀 두껍지만 그래도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비싼 가격으로 또 팔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R이 있고 RW가 있는 거죠. 리코더블, 그 다음에 리라이터블. CD나 어떤 DVD나 뭐 블루레이 CD 같은 경우는 형태, 기능적인 형태에 따라서 리코더블, 그 다음에 리라이터블, 뭐 램 형태, 뭐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서 이제 DVD가 그 앞에서에 있는 CD랑의 차이점은 이제 복층구조, 복층구조이고, 그다음에 그 짧은 레이저를 써서 작은 피트를 많이 생성하게끔 주어진 어떤 트랙 또는 섹터 안에, 그래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썼고, 그 기술을 또 이제 그 단면 구조인 것도 있고 복면 구조, 리층 레이어 형태로 써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게끔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DVD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컴팩트 디스크 계열의 마지막 그 발전 형태는 블루레이죠. 블루레이, CD, 블루레이 디스크. 이게 이제 파란색 그 파장 레이저를 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얘가 파란색 계열의 그 CD인데 그 DV보다 5배 이상의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CD보다 거의 한 10배 넘게 그 동일한 면적의 반지름에 그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하이 덴서티 비디오까지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처음 나올 때 어떤 디스크 형태의 차세대 매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디오 계열의 데이터가 이제 그 차지하는 비트나 바이트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CD나 DVD보다 어떤 주어진 크기랑 똑같은 동일한 크기로 비교를 했을 때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도 이제 복층은 아니지만 단층 구조로 블루레이 CD는 가능한데 복층 구조의 어떤 기술적인 건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 나와 있었던 25GB짜리는 2시간 영화 한 편 정도 그 고화질로 가능하고, 뭐 일반 영화는 이제 고화질이 아닌 경우 13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한 5편 정도 이제 영화를 저장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제 뭐 블루레이 디스크도 데이터용이냐 아니면 기록 가능한 거냐 아니면 리라이터블 한 거냐, 그거는 이제 뒤에 에 따라서 이제 그 기능적인 형태로 R과 RW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기존의 CD나 DVD와 다르게 보호나 인증 기능이 이제 그 다양한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음악이나 영화 같은 게 무단 복제를 못 하게끔 좀 암호화야, 이제 보호에, 정보 보호에 이제 그 CD나 DVD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제 앞부분의 보조저장 장치에 대해서 원래 있었던 내용인데, 그게 이제 뒤로 브록으로 넘겨지면서 사실 그 기사 문제에서는 많이 안 다뤄주고 있는데 커말에서는 여전히 좀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책에 49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좀 이제 같이 좀 풀어보겠는데, 어쨌든 어떠한 그 컴팩트 디스크로 저장된 형태의 기본적인 원리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요즘은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뭐 플래시라든지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CD 계열의 이제 그 메모리 장치를 안 쓰고 플래시 메모리를 이제 선호하긴 하지만, 이제 어떤 크기도 작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CD롬이나 이제 DVD나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USB로 이제 개인 휴대 장치를 많이 쓰고 있는 거고, 더욱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일반화되면서 이제 그러한 장치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루레이 CD까지가 이제 그 컴팩트 디스크의 기술적 발전이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거고, 498페이지에 이제 제가 이제 갖다 놓지는 않았지만 그 디스크의 지름, 두께, 구조, 레이저, 그다음에 피트, 그다음에 트랙, 그다음에 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치 제곱당, 단위 제곱당 얼마나 많은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느냐, 복층이냐 단층이냐, 뭐 데이터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뭐 전송률은 최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 CD 다음에 DVD, 그 다음에 블루레이 CD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 발전도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CD롬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죠? 그래서 그 499페이지 보면 이제 A의 3번에 해당되는 문제이죠. 그죠? 그래서 그 디스크와라는 거는 이제 자기 디스크의 그 보조 기억 장치 많이 쓰는 그걸 생각하면 되고, CD롬이 그 저장 용량이 크고 복제가 가능하죠. 들고 다니면서 이동과 이제 그 보관이 용이한데 속도가 디스크보다 빠른 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이제 장점이 아니죠.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그 디스크에 있는 게 훨씬 더 그 CD롬의 이제 장점이 이제 그 액세스 속도가 디스크보다 높진 않아요. 그 보조 저장 장치 중에는 HDD 하드 디스크가 그래도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속도가 이제 빠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그 A4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490페이지. 이제 그 CD 다음에 DVD 다음에 블루레이 CD가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디스크의 지름을 보면 그 498페이지도 보시면 120mm로 이제 반지름이 60mm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CD롬이 됐든 DVD가 됐든 BD가 됐든 그 어떠한 그 반지름의 크기 요거는 이제 거의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디스크 지름이 똑같은데 더 큰 게 아니고, 디스크가 복층 구조이다. 트랙 폭이 더 좁다. 피트의 크기가 더 작다. 그래서 이제 DVD가 이제 이런 기술을 써서 CD롬보다 더 많이 용량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원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블루레이 CD에 대해서 양면 보충 구조가 이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단면으로 복층 구조가 가능한데 양면은 안 되고 있는. 그래서 그 이제 DVD 같은 경우는 양면이 되는 거죠. CD롬은 이제 그 단층이고 얘는 이제 단면도 복층 구조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3번은. 그래서 이제 CD나 DVD나 BD로 갈수록 짧은 파장을 쓰고 피트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걸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또 DVD는 양면 보충 구조로 이제 가는 거고, DVD 위에 이제 블루레이 CD는 단면의 복층 구조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랙의 폭을 줬고, 동일한 트랙의 크기 안에 피트를 많이 저장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지름은 CD롬이 됐던 우리 DVD가 됐던 블루레이 CD가 됐던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 CD를 넣는 어떠한 어떤 하드웨어 장치가 없는데, 그걸 열면 이제 동일한 반지름이라야지만 이제 회전을 하면서 데이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제 작고 어떤 거는 반지름이 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드라이브에 넣을 수 없어서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디스크의 지름은 이제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중요도 면허에서는 보조저장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 이제 그 하드디스크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 그 하드디스크가 가상 메모리로 이제 쓰일 수 있다라는 점을 또 명심을 하시고, 어쨌든 컴퓨터에서는 보조기억 장치로 여전히 하드디스크가 디스크 형태로 쓰이고 있고, 외부 보정 저장 장치로 이제 지금 여기서 1교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CD롬과 DVD와 블루레이 CD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그 수요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쓰고 있지만, 그 과거 몇 년 전에 플래시 메모리가 어떤 처음에 나왔을 때 고가였죠. 그래서 이제 그놈이 어떤 일반화 대중화가 되면서 저가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면서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가 적어지면 가격이 다운이 됐죠. 그러면서 그 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CD라든지 DVD라든지 블루레이의 기술적인 발전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SSD 메모리의 형태로, 블락 형태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더욱이 이제 CD-ROM과 DVD나 비디오와 같은 것들이 이제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2교시에서는 이제 요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이제 요 어떠한 외부 보정 저장 장치는 이제 그 정도로 뒤에 있는 블록에 있는 걸 이제 요약을 드렸고, 다시 좀 앞으로 와서 6장에서 이제 그 하드디스크의 기본적인 형태의 구조가 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 요게 이제 그 지금 이제 하드디스크의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에라 해밍 코드라고 하는 에라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여전히 지금 다양한 형태의 하드디스크에서 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보조저장 장치의 플래시 메모리와 SSD 메모리는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